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제가 1년여간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동안 많이 느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유튜브 형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요즘 뉴스들이 광고성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서 단순히 뉴스만 보기에는 결정 방향을 바로잡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한 주간에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중에는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제가 엑셀 가계부를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자산 관리나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위주로 한 가지 주제를 잡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불이익 탈출 프로젝트를 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뉴스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하나 잡아봤습니다. 대출 90%까지 가능하게끔 이게 과연 득일까 실일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LTV, DTI, DSR 이거 3개 정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TV 같은 경우는 V가 value의 뜻이에요. 가치라는 뜻이죠. 이 가치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담보 비율을 줄 것이냐. 즉 예를 들어서 LTV가 50%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1억짜리 집에 5천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주겠다. 즉 담보 가치를 이 정도밖에 잡아주지 않겠다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DTI라는 것은 이 I가 인컴이에요. 내 소득 대비 내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소득 대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점은 DTI와 DSR, 즉 부동산으로 담보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DTI라는 것은 부동산의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플러스 어떤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만 얘기하는 거고요. DSR이라는 것은 DTI와 똑같이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원리금을 그대로 보고 플러스 신용대출 같은 이자도 원리금을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DSR의 규제를 한다는 것은 신용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영끌하시는 분들, 신용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재무 건전성들이 나쁘신 분들은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DSR 규제는 그 정도로 DTI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90%까지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빚내서 집 사란 얘기냐? 과거와 같은 똑같은 부동산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대출까지 안 해주면 전월세로만 살아라는 얘기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게 재무에 대한 건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사실 이것은 확률이나 통계 같은 걸 보면 50대 그냥 50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봐서는 이 대출 규제를 90%까지 푼다는 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어떤 혜택들을 충분히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뽑아온 것 같은 경우는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천은 왜라는 부분의 타이틀을 제가 좀 뽑아왔는데 일단 7호선 연장이 5월 20일 개통이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원래 부평구청역이 원래 7호선의 종점이었어요. 제가 여기 예전에 골포천역에서도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고작 2칸 정류장 2개 실질적으로 하나에다가 여기 인천 2호선과 연결되는 이 부분이 하나 더 생긴 건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아마 여기 길이가 한 4km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이 일대에 사셨던 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아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서 가야 될 길을 곧바로 뚫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단순히 이거 뭐 지하철 7호선 연장되는 기사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조그만 지도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서울이 있고 인천이나 부천 같은 경우 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하 교통이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이 교통의 요충지를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인천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서의 어떤 도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 서울의 위성 도시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용인 같은 경우 거리상으로는 훨씬 더 멀리 있지만 이 용인에서는 용인 자체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에 수월한데 인천이나 부천 그리고 그 위에 김포 같은 경우도 다른 도시나 어떠한 교통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예측해 드렸던 바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참 말이 많죠. 일론 머스크가
참 코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코인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에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머스크는 재산을 이종가 날렸다고 하죠. 그러면서부터 계속 보유할 것을 시사하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코인은 매도 강세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도 전자화폐를 이미 개발을 완료 단계에 알고 있습니다. 전자화폐가 가상화폐랑 다른 점은, 전자화폐는 말 그대로 현재 있는 돈을 그냥 전자화폐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2위안이다 그러면 10위안이 그냥 핸드폰 속으로 쑥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10위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내가 돈이 있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처럼 그냥 그 핸드폰에서 모니터링만 하는 수준이라면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돈을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지금 개발하는 전자화폐 같은 경우는 진짜 화폐를 그냥 전자로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놨던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돈도 같이 잃어버리는, 말 그대로 진짜 현금과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화폐가 활성화되면 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는 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 투자하는 부분들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다양한 요소들을 보게 될 테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어떤 그 결과들이 발표될 텐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을 제가 미리 좀 짚어보자면, 일단 대면적인 부분이라는 거, 여기서 아마 마스크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대면을 하긴 했지만 마스크를 두 겹 쓰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할 때는 아마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 이미 각본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미국 자체에서도 방역이 잘 되고 있다는 어떤 홍보 효과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대면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정상회담에 그 사진 찍혔을 때 그런 모습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보다 상당히 우위에 선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과거에는 우리가 항상 일본의 후발주자, 별책부로 이런 느낌의 성향으로 외교 관계를 컸는데, 이번에 정상회담만 보더라도 일본의 앞선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정상회담을 보이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얘기 나오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반도체를 미국에서 자체 생산할 텐데, 이거는 중국과의 또 무역 얘기가 결부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를 많이 만들 때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중국과 대립 관계를 갖게 되면 중국에서 어떤 생산되는 이런 반도체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상당한 우위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이 전기차 시장을 중국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강세나 반도체 강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제조업 기반의 시대가 다시 한번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이 기존처럼 뭐 양말, 가발 이런 형태의 제조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기차 자체도 미국 현지에서 만들게 될 텐데, 그 현지에 자동화되는 과정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수출이 되어서 현지의 공장 형태, 제조업 형태의 어떤 산업을 만드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우리나라가 원하는 대로 해줄 승산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정도 임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바이든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4년 정도의 어떠한 대통령 임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임기 동안 업적에 남길 만한 성과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이 북한이라는 것을 놓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과거처럼 오바마처럼 전략적 인내라는 실질적인 어떤 무시라기보다는 트럼프가 거의 열매를 맺을 뻔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거의 맺을 뻔한 것을 이 4년이란 짧은 임기 내에 성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내려놓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백신 수합하는 거, 뭐 뉴스에도 많이 났다시피 미국에는 이제 백신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것을 전략적으로 여러 나라에 뿌리게 될 텐데, 우리나라와 이런 어떤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수합이라는 어떠한 전략적인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메타버스라는 부분들도 좀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상현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을 얘기하는 유니버스와 합성어예요. 그래서 가상현실 세계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예요. 왜냐하면 싸이월드 옛날에 하면 뭐 내 방도 꾸미고 막 음악도 배경음악도 깔고 여기 막 미니미 막 꾸미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시대적으로는 좀 앞선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굳이 나가지 않고 내가 현장에 가지 않아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가요. 물론 쇼핑 자체를 좋아해서 쇼핑 자체가 기쁨이어서 옷을 사러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막 먼지 마시면서 사람 많은 데 가서 힘들게 지쳐서, 그리고 또 좀 지쳐서 쉬려고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뭐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부담, 체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생겨서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옷을 구매해 보는데, 과거에는 되게 허접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용화되거나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현실화된. 그리고 가상회의 같은 경우도 줌이라는 어떠한 과거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해봄직한 영상통화 수준의 가상회의도 있지만, 지금 구글에서 개발한 정말 옆에 있는 것 같은 3D를 구현을 해서 정말 옆에서 회의하는 것 같은 그러한 메타버스와 비슷한 어떠한 형태의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냐면, 제가 이 얘기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과거에는 커피숍을 차리려면 무조건 이렇게 목 좋은 데 차렸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커피숍이 이런 배후에 있는 월세가 싼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커피숍을 찾을 때 커피숍이 있구나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검색을 해서 맛있는 커피숍을 찾아가기 때문에 굳이 상권 좋은 곳에 가지 않아도 요즘은 매출이 늘고, 그리고 배달이라는 새로운 소비 형태, 유통 형태가 나타났고,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현실이 좀 더 현실화되게 되면 심지어 먹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상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입지적인 부분들을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이월드도 부활을 할 것이라고 뉴스에 이미 났고요. 그러한 현실 세계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투자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뭐 쓸데없이 광고만 본 것 같다, 이런 허탈감이 들지 않게끔 필요한 뉴스들을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일요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